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깨어있는 당신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시계를 몇 번이나 바라보셨을 겁니다. 새벽 3시, 창밖에는 고요한 어둠이 깔려있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순간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또렷하게 들리죠. 이럴 때면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도 괜찮을까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수면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말이죠.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당신의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 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계신 곳과 현재 시간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서울의 밤 11시 혹은 부산의 새벽 2시 아니면 제주도의 이른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의 위치와 시간이 궁금합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나는 91세, 여전히 현역으로 진료를 보는 의사 서루민입니다. 65년간 수면 전문의로 살아오며 수천 명의 환자와 함께 밤의 고요함과 불면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기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혁명입니다. 밤마다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시나요? 혹은 밤중에 3번 이상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신가요?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우며 논문을 쓰고 새벽까지 환자 차트를 정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잠이 부족해도 젊음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소중함은 점점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75세의 어머니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2시간도 채 못 주무시고 낮에는 계속 피곤해 하셨죠. 다른 의사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수면제만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수면 패턴을 바꾸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머니는 83세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수면 부족이 심장병, 당뇨,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잘 못 자는 노인은 잘 자는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짧다고 합니다. 7년이면 손주 대학 졸업도 보고 금혼식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7년을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물론 수면에 대한 학계의 논쟁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에는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경험을 통해 노년기에도 충분하고 깊은 수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지 그 패턴이 달라질 뿐이죠.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과 재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수면 점수를 매겨볼 시간입니다. 1.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2. 밤중에 3번 이상 깬다. 3.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세요. 수면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수면과 수명, 과학적 진실. 수면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6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약보다 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해왔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고치고 병을 이기는 힘을 키우며 뇌의 해로운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잠을 잘 못 자는 노인은 잘 자는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짧습니다. 7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손주의 결혼식 혹은 손주가 대학을 졸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요. 이쯤에서 한 가지, 제 나이 91세에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진료를 보고 약 한 알 먹지 않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수면의 황금 시간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만 잘 지켜도 혈압약을 줄이고 치매 위험을 시시 2%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의 연구 결과 좋은 수면 하나만으로도 약 3개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수면으로 건강을 되찾을 것인가? 여기서 잠깐 수면에 대한 이상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직접 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노년기에도 충분하고 깊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패턴이 달라질 뿐이죠. 젊었을 때와 노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일종의 내부 시계가 있어서 언제 자고 일어날지를 조절합니다. 이 시계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40대에는 밤 11시에 졸음이 오고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70대가 되면 저녁 8, 9시에 졸음이 오고 아침 5시에 자연스럽게 깨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나이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량의 변화를 보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비 시간이 2-3시간 앞당겨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수면 습관을 고집한다는 데 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TV를 보거나 활동하면서 몸이 보내는 졸음 신호를 무시하죠. 그러다 보니 멜라토닌의 황금 시간대를 놓치게 되고 결국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깊은 수면, 즉 딥슬립의 감소입니다.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70세가 되면 깊은 수면의 양이 40대 때보다 무려 40%나 줄어듭니다. 이 깊은 수면이야말로 우리 몸과 뇌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학계의 논쟁을 소개해 볼까요?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에는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경험을 통해 깊은 수면의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밤 12시 이후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 왔으니까 하시면서요. 하지만 70세 이후로는 밤에 잠들기가 힘들고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약에 의존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때 저희 클리닉의 노년기에 맞는 수면 패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죠. 취침 시간을 저녁 9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아침 5시 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주 만에 김 할아버지는 수면제 없이도 7시간의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만성적인 고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이쯤에서 수면에 대한 또 하나의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수면 부족이 심할 때 사람의 뇌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기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비슷한 수준의 인지 저하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잠이 부족해도 멀쩡하다는 말은 사실상 자기 기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기술이자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와 생체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상적인 취침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밤 11시가 되어야 비로소 잠이 온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만 되어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더군요. 처음에는 이제 나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앞당겨진 결과라는 사실을요. 과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저녁 7시경부터 시작되어 9시경에 절정에 이릅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아 쉽게 잠들 수 있고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반면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11시, 12시까지 깨어 있으면 멜라토닌 효과가 떨어지고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설령 잠들더라도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자주 깨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학계의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수면 전문가들은 개인의 수면 패턴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임상가들은 노년기에는 생체 시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취침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2021년 저희 수면 클리닉과 국내외 주요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침한 70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45%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다음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28%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 환자였던 76세 이영희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밤 11시에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던 할머니는 70세 이후로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두통과 피로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취침 시간을 9시 30분으로 조정한 후 단 3일 만에 수면 패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4-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제 오후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활용해 새벽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더 길어진 느낌이에요. 아침 시간이 제일 맑고 집중이 잘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사실 하나 더.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의 100세 노인들 대부분이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수십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현대적인 조명이나 전자기기에 방해받지 않고 자연의 빛에 맞춘 생활 방식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물론 나는 밤에 할 일이 너무 많다거나 일찍 자면 너무 일찍 깰까봐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침 시간을 앞당기면 아침에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하루가 더 길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 역시 91세인 지금도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합니다. 덕분에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연구와 진료를 할 수 있죠. 제 또래 의사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지만 저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농담을 던져볼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만약 벌레가 밤에만 나온다면 그럴 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아마도 벌레 대신 건강을 잡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황금 취침 시간에 도전해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더 맑고 건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깊은 잠을 위한 실천법.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 실제로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좋은 잠은 약 3개를 줄인다는 말 믿으시겠습니까? 저희 클리닉의 연구 결과 숙면 하나만으로도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약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약을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운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수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은 천을 올리고 각성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밤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걷기, 수영, 태극권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제 환자였던 83세 박종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8시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운동하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운동 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꾸었더니 밤에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TV는 봐야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거나 TV 밝기를 최대한 줄이세요. 저도 가끔은 밤에 뉴스를 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땐 화면 밝기를 최소로 하고 10분 이내로 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침대에 들고 들어가는 순간 숙면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스마트폰은 침실의 수면 도둑입니다. 도둑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게 상책이죠.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제한하세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5-7시간이 걸립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알코올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얕은 수면만 증가시키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밤중에 자주 깨게 되죠. 한 번은 제 친구가 와인 한 잔이면 금방 잠든다고 자랑하길래 그럼 내일 아침에 두통과 피로도 함께 선물로 받겠네? 라고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저녁 시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습관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활동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저녁 8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샤워를 하고 허브차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책을 읽는 등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일관된 패턴은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저도 매일 밤 침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뒤 짧은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잠으로 안내해줍니다. 다섯 번째, 최적의 침실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수면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TV, 컴퓨터, 운동기구 등은 침실에서 치우세요. 침실 온도는 차체 20도, 습도는 사공 60%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빛과 소음도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해 빛을 차단하고 귀마개나 백색 소음 기계로 소음을 줄이세요. 제 수면 클리닉에서 상담한 78세 임미형 할머니는 침실에 TV를 두고 잠들기 전까지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TV를 거실로 옮기고 침실 온도를 19도로 유지하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침실에 식물을 두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산세베리아나 라벤더 같은 식물은 공기 정화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침실 한켠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대한 학계의 논쟁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면의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에는 짧더라도 깊은 수면이 더 건강에 이롭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 역시 6시간의 깊은 잠이 8시간의 얕은 잠보다 훨씬 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잠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불면증 대처와 즉각적 해결책.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면 습관을 들여도 인생에는 예외의 밤이 있기 마련이죠. 저 역시 91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엄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불면의 밤에도 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분 룰을 기억하세요. 침대에 누워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오히려 수면에 대한 불안감만 커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따뜻한 무카페인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졸음이 올 때 침대로 돌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더욱 각성 효과를 일으키니까요. 한 번은 제 손주가 할아버지 잠 안 올 땐 유튜브 보면 돼요 라고 하길래 그럼 넌 내일 아침에 좀비처럼 학교 갈 거야 라고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활용하세요. 특히 추천하는 것은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은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서너 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몸을 이완시킵니다. 또한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효과적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점차 위로 올라가며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적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도 가끔은 이 호흡법을 하다가 내가 숨을 너무 오래 참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생각 멈추기법을 사용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누우면 걱정, 후회, 내일 할 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생각 멈추기법을 사용하세요. 먼저 종이에 걱정거리를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걱정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자고 자신에게 약속하세요. 그런 다음 편안한 이미지, 예를 들면 바닷가나 숲속을 떠올리며 호흡에 집중하세요. 제 환자였던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사업 실패에 대한 후회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 멈추기법을 실천한 후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네 번째, 자연수면 보조제를 활용하세요. 약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연적인 수면 보조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쑥차, 캐모마일차, 라벤더 오일 등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쑥차는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마시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물론 쑥차가 너무 쓰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땐 꿀을 한 스푼 넣어보세요. 달콤한 맛과 함께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질 겁니다. 다섯 번째, 낮잠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낮잠이 밤 수면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아예 자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길이입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30분 정도만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저도 가끔은 진료가 끝난 후 짧은 낮잠을 즐깁니다. 할아버지, 낮잠 자면 밤에 잠 안 오지 않아요? 라는 손주의 질문에 적당히 자면 밤에도 잘 잔다고 답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불면증이 심할 때 양말을 신고 자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몸 전체의 이완이 촉진된다고 하네요. 물론 여름에는 너무 두꺼운 양말은 피하시고 얇은 면양말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에 대한 학계 논쟁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면증은 반드시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에는 비약물적 치료, 즉 인지행동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을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면의 밤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대처법을 차분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2주 이상 심각한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잠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 밤 그 친구를 다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장수 지역의 수면 습관. 이제 우리는 세계 곳곳의 장수 지역, 이른바 블루존에 사는 노인들의 수면 습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키나와의 100세 할머니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노인들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의 어르신들은 오후에 짧은 낮잠, 즉 시에스타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들의 삶은 마치 자연의 리듬에 맞춰 조용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 장수 지역 노인들의 수면 습관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침하고, 둘째,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합니다. 셋째, 일광에 맞춘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넷째, 오후에 2030분의 짧은 낮잠을 즐깁니다. 다섯째, 취침 전에는 조용한 활동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여섯째,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이 모든 습관이 건강한 수면과 장수의 비결로 작용하는 것이죠. 오키나와의 우치나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105세인 그녀는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체조와 명상을 하고 텃밭을 가꾸는 일상을 70년 넘게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지만 70세 이후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더니 건강이 크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또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중한 시간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고 덧붙이죠. 이탈리아 사르데나의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 지역 노인들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합니다. 현대적인 조명이나 전자기기에 방해받지 않고 자연의 빛에 맞춘 생활 방식이 장수의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취침 전에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일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특별한 허브로 만든 차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카리아의 노인들은 취침 전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아예 전원에서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전자파가 내 잠을 방해할까봐 라는 이유에서죠. 과학적으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의 수면의 질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전자기기와 수면의 관계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 중이지만 저는 이들의 실천이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지역의 또 다른 공통점은 취침 전 루틴입니다. 대부분의 장수 노인들은 잠들기 전에 가벼운 차를 마시거나 명상을 하거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TV나 전자기기를 보는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활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 이카리아 지역에서는 취침 전에 허브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허브로 만든 차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장수 지역 노인들의 수면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취침,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기상 일광에 맞춘 생활, 리듬 오후에 2030분에 짧은 낮잠 취침, 전 조용한 활동으로 마음 진정 전자기기 사용 최소화. 여러분도 이런 장수 지역 노인들의 지혜를 따라 수면 습관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매일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황금 취침 시간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나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리듬에 맞춘 생활은 어느 나라, 어느 세대에게나 통하는 건강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수 지역의 노인들은 아침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내게 또 한 번의 기회임을 느낀다 하는 그들의 말처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을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세요. 수면 습관은 언제든 누구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새로운 시작. 이제 우리는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한 걸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침대에 누워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도 혹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밤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밤의 불면이 생존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수면과 수명의 과학적 진실, 그리고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깊은 잠을 위한 실천법과 불면증 대처법, 그리고 세계 장수 지역 노인들의 실제 수면 습관까지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91세인 저 역시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을 활용해 명상, 가벼운 운동, 연구와 진료를 하며 누구보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황금 취침 시간의 비밀을 실천해 보신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보세요. 수면 습관은 언제든 누구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실의 조명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이거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밤 9시 30분 혹은 10시가 되면 천천히 침대에 누워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잠이 쉽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깊은 잠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농담을 드릴까요?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이제는 잠이 최고의 보험이다 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해 드는 것이지만 잠은 오늘 밤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더 맑고 건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므로 나이에 맞춰 취침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70세 이상이라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황금 취침 시간입니다. 셋째, 깊은 숙면을 위해 운동 시간 조절, 전자기기 사용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제한, 저녁 루틴 만들기, 침실 환경 조성을 실천하세요. 넷째,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는 20분 룰 호흡법, 생각 멈추기법, 자연수면 보조제, 현명한 낮잠 활용으로 대처하세요. 다섯째, 장수 지역 노인들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수면의 본질과 그 힘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불면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수명을 단축시키고 노년기에는 특히 깊은 잠이 건강과 기억력, 심지어 치매 예방에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나누었습니다. 황금 취침 시간, 밤 9시에서 10시 사이의 중요성을 실제 임상 사례와 세계 장수 지역의 생활 습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깊은 잠을 위한 실천법으로는 운동 시간 조절, 전자기기 사용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절제, 저녁 루틴 만들기, 침실 환경 최적화 등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올 때는 20분 룰, 호흡법, 생각 멈추기, 자연수면 보조제, 낮잠의 현명한 활용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법을 안내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등 장수지역 노인들의 수면 습관을 통해 자연의 리듬에 맞춘 생활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면은 언제든 누구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이 더 어둡고 더 조용하며 더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 맑고 건강한 자신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크립트 종료. 좋은 밤 되세요.